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더라도 이재명과 함께 물귀신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을 이재명을 잡는 그 논계 작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까지도 고려하는 극한 투쟁을 현재 고려하면서 그러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러냐 하면 9.9 집회와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힘 지지도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이기는 결과도 나왔는데 이러한 것에 고무되면서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탄핵 사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지난번 언론에서 나온 유시민과 홍준표의 그러한 토론에서도 이게 사실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는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수사와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의 구속이죠.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 절차의 정당성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반대를 하고 있고 구속, 기소에도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란의 일당들이 전부 다 윤석열 빼고 구속, 기소되고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절차가 이렇게 시작되자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의 정당성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비유하는 사실상 비유하고 있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에 방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더라도 헌재 결정에 불복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무효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극우 세력이 이 대규모 광장에서 집행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선 일정이죠. 대선 일정을 집행하는 거를 지연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기다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이런 상태가 되죠.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이 이런 극단적인 언동을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구구 집회와 편향된 여론조사에 자극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언동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탄핵 역풍을 두려워해서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최상목을 또 세 번째로 탄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친북, 친중, 그러면서 반대로 미국 정책에 반대하고 한일 동맹에 반대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몰면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정책이죠. 미국의 정책과 민주당과 이재명이 충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극단적인 언동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민주당과 이재명이 번복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한덕수,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친미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 정부가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지면서 권한대행의 이러한 시기가 길어질 경우에 이재명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일단은 시간을 한번 벌어보자. 이런 입장을 사실상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첫 번째 전술은
이재명의 유죄 판결까지 탄핵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숫자죠. 정족수를 최대한 줄여서 인용 의견이 나오는 6명, 그죠? 6명의 최대한, 그죠? 6명이 나오지 않도록 헌법재판관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헌재 6인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목이죠. 3명을 합의하고도 입장을 번복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입니다. 마지못해 최상목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자 정부 여당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마은혁 재판관의 선출이 이 국민의힘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여당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죠. 합의했지만 그 이후에 그 합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합의를 철회했는데 야당이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 의결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죠. 법률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래서 29일이죠. 마은혁 후보자 대신에 여야 합의로 새로 후보를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행, 최대행이죠. 최대행 역시 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과 또한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면 새로운 합의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지연시킨다면 별도로 뭐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 출신이죠. 이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죠. 는 1월 2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혹은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좌파라면서 민주당과 가깝다는 이유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참여하지만 안 된다.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으면 이후에 윤석열 측에서 기피나 그죠? 재판관을 배제해달라 이런 신청을 하겠죠. 이미 기피 신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기피 신청이 기각됐는데 그런 헌법재판의 기피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피나 회피가 돼서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재판에 참가하지 않으면 6명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탄핵 사건보다 한덕수 탄핵 사건이나 기타 관련된 사건을 먼저 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핵 사건을 지연시키자는 그러한 속셈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2명이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로 퇴직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무기인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
지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두 명,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관 두 명이 줄어들면 현재 8명인데 6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적 수를 줄이는 이러한 작전을 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에,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1심은 기소 후에 6개월,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6개월이 훨씬 지나서 기소 후 2년 2개월이죠. 26개월이네요. 26개월 만에 선고됐습니다. 다른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도 지연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최근 6년간의 선거사범이 이러한 법정 기간을 준수했는지 그러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즉 이 준수 기간을 어긴 거죠. 이 얼마나 어겼나 이런 거를 보게 되니까 1심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2019년에는 12.8%가 어겼고요. 2020년에는 선거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1.9%만 어겼습니다. 2021년에는 다시 증하여 38.1%가 6개월 이내를 지키지 못했고요.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었죠. 다시 9.6%로 줄어들었다가 2023년에는 32.5% 이렇게 이런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고요. 2024년에는 상반기 중에 무려 52.6%가 법정 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는 항소심 기간은 더욱더 이 기간을 초과한 비율이 높은데요. 2019년에는 48%, 2020년에는 61%, 2021년에는 63%, 2022년에는 64%, 2023년에는 76%, 2024년 상반기에는 84.5%. 그래서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이 3개월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년에 20%, 20년에 34%, 21년에 42%, 22년에 50%, 23년에 12%, 24년 상반기에 28%가 이러한 3개월 준수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심인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하겠지만 사실심인 항소심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전례에 비추어서 3개월 이내에 이러한 판결이 나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재판부죠. 이 재판부는 2개월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집중 심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2개월 후니까 2개월이니까 2월 말이죠. 2월 말에는 변론 종결을 하겠다는 건데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통상 한 달이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항소심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선고는 3월 중순 정도, 3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았나. 3월 중순이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지 거의 90일이 돼가기 때문에 탄핵과 이러한 2심 항소심 선고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탄핵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대선 절차가 진행되면 선거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선거운동이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고심의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무 문제와 그다음에 국회 일정으로 인해 이 대표가 기일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를 무조건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하기는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죄의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죠. 공선법상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신청하지 않았죠. 만약에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이러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최근에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 즉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러한 재청 신청에 대해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재청청이 기각될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제청한 사례와 달리 법원이 제청할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 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죄 여부는 단순한 집행유예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대선 출마가 봉쇄되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에 이러한 재판부가 이런 헌법 소원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나아갈지 그렇지 않다면 기일을 연기하면서 헌법 소원의 결과적 최대한 빠르면 헌법 소원이 각하가 되거나 혹은 기각이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집권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 정영식, 김보경, 조환청 재판관 4명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이 4명이 계속 어, 윤석열 탄핵에도 기각을 낸다면 당연히 6명의 탄핵 결정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4명이 윤석열 탄핵도 기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문영배, 이미선, 정미, 그다음에 정계선 이 4명의 재판관은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이 4명이 윤석열 탄핵에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은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정계선 이 3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30일 날 문영배 소장은 이재명 대표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 SNS에서 서로 소통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민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재판에 참여하면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 세 명을 배제한다면 현재 8명 중에 3명을 배제하면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결국은 윤석열 탄핵 재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설사 헌법재판관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무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이러한 극우 세력이 광장이죠. 광장에서 집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할수록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의 인용 결정을 내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관을 압박하려는 구구 집회와 국민의힘 그리고 헌법재판관에게 이러한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것을 역시 정치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들과 민주당이 당분간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